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철도산업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김포 검단을 비롯한 많은 서부권 주민들이 원했던 GTX-D가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전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대담을 나누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울과학기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윤태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윤 교수님은 지난해 제가 주관했던 GTX 토론회 때 발제도 해주셨는데요. 당시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김포를 비롯한 서부권 주민들은 지난 2달간 한마음으로 GTX-D에 동서축의 완전한 노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교통 소외와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상으로도 GTX-D의 원안대로 처리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사회 비용 때문에 원안대로는 되지 못하고 대신 차안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도 광역 교통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른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문제죠? 그럼요. 예. 수도권에 대중교통은 많이 있을수록 좋고요. 특히 이제 빨리 갈수록 좋기 때문에 GTX 같은 경우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D노선 같은 경우도 그 서부권에서부터 이렇게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네트워크의 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이후에 시민들이 전화나 문자, SNS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좀 주고 계십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면서 교수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철도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GTX-B와 공용해서 용산 등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고 5호선 연장도 지자체와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이 김포 걸포 북변역을 연계해서 킨텍스역으로 그래서 GTX-A를 통해서 강남권 진입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김포 골드라인에도 빨리 열차를 추가 투입해서 혼잡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김포에서 용산역까지가 28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강남권 진입도 철도 이용 시간만 따지면 한 30분 정도 된다고 국토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철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앞으로의 과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이신 우리 윤 교수님께서 철도의 노선 확정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과정들과 함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도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철도 논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사전 타당성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시도해서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철도망 계획을 만듭니다. 그게 이번에 4차 철도망 계획이고요. 시도에서 제출했던 모든 계획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괜찮은 계획들을 4차 철도망 계획에다가 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통과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시 설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과해야지만 시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첫 번째 허들이었던 국가 철도망 계획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었다라는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기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시작에다가 허들까지 통과했으니까 반 이상 통과한 아주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도망 계획이 반영되면 다음 날부터라도 저희 마음도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 짧게는 10년에서 시공 중에 있는 GTX-A 같은 경우도 거쳐왔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GTX-A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이 시작됐고요. 제가 알기로 GTX-A가 처음 2006년부터 논의가 나와서 확정된 게 한 2012년에 처음 그러니까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앞으로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각 한 1년씩 가량은 듭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조금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러면 조금씩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망 계획에 든 다음부터 시공까지 평균 5년 정도 시공까지 걸린다고 보고요. 시공하고 나서도 또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빠르면 한 10년. 그러나 이 10년 동안 되면은 이 철도는 100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GTX-B가 사업자 선정에 당초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B와 이렇게 선로를 공용하게 되면 사업자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B 같은 경우 지금 기본 계획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GTX-D 때문에 B가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B랑 연계되면 오히려 B가 예비 타당성도 통과되고 기본 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GTX-D는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라 B 때문에 연계되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B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최대한 이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격차를 줄여서 하게 되면 동서쪽을 완벽하게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단시간 내에 우리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에서 B와 만나는 부천 종합운동장까지가 25km, 6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선로 구간 자체는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B 라인을 공용할 수 있어서 서울 진입을 하는데 직결을 가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단축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단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가 먼저 가고 있는데 D가 부천부터 공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20몇 킬로만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시공될 게 3년 만에 시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그 이슈 사항이 있는 거는 그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먼저 사용할 거냐 선로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국토부도 보도자료에 냈습니다만 충분한 선로 용량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과정 속에서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고 국토부를 통해서 원활하게 교통을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호선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간 협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아직 그 용역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포 쪽 생각하는 것과 인천 검단 쪽이 생각하는 노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기지를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대광이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각 지자체 간의 이견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건폐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즉 노선과 비용 그리고 차량 기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빠른 협의가 진행된다면 지금 건폐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김포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런 협의들은 오히려 순조롭게 저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제 김포를 거쳐서 고양으로 연장하는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반영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알짜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교통 분석을 할 때 OD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를 분석을 하는데 김포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딜까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이 갈 테고 일산으로도 많이 갈 테고 인천으로도 많이 갈 거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연결해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괜찮은 노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고양으로 연장돼서 GTX-A를 이용하게 되면 환승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까지도 GTX-A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토 발표대로라면 지금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한 28분, 30분 정도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차내 시간만 들어가는 건데 예, 차량 시간만 차량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예. 뭐 기다리고 뭐 아니면 또 거기까지 접근하고 하는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하여튼 킨텍스역에서
딱 타고 나면 30분 만에 강남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인천 2호선 연장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크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실제 인천 2호선 그 연장 부분만 하더라도 OD 부분으로 봤을 때 김포와 일산과 인천을 연결하는 훌륭한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이 철도 외에도 버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준공영제 광역버스를 확충하고 고천과 계하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동식 중앙 분리대를 활용한 BTX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무언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된 바가 없어가지고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고, 오히려 이게 생기면 철도에 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BTX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교수님께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철도할 때 예비 타당성, 기본계획, 실시 설계 이런 것들을 거쳐가다 보면 철도 건설에는 완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BTX가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포와 서울 간에는 출퇴근 교통량이 많은데, 이럴 때는 출근 시에는 이쪽이 막히고 퇴근 시에는 이쪽이 막힙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가운데를 예전에는 가변차로라고 그래가지고 예. 요거를 낮에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을 예. 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불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돌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막 얌체족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미 미국에선 사용되고 있는 예. 그런 로드지퍼라는 로드지퍼, 예. 로드지퍼라는 개념을 지금 한국에도 반영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올림픽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셨어요. 지금 편도 4차선인데 한 차선을 버스 전용차로를 하게 되면 승용차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혼잡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니고요. 출근 시에는 5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5차로가 되고 그 중에 한 차로를 버스만 다니기 때문에 버스의 정시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로에 버스 전용차로 두 개를 놓으면 2차로로 들어간 거예요. 그 편도로 보면 2차로가 1차로가 되니까 엄청나게 막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2차로는 그대로 놨다고 가운데다 버스 정차로를 하나 놓는데, 그렇죠. 이게 일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 철도로 치면 단선처럼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로드지퍼라는 기술을 이용하고, 예.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들은 그 손해를 안 보고 버스 전용차로만 하나 더 생기고, 얘는 정시성과 길도 안 막히니까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단시간 내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저는 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인천 지하철 2호선, 5호선 그리고 GTX-T 이런 문제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단기간 내에 교통 지금의 혼잡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 체계와 관련되어서도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 검단 대곡 광역도로를 적극 추진하겠다. 아시는 것처럼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확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안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설계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도로망에서도 획기적으로도 개선 대책이 있을 것이고요. 이 밖에도 걸포 북변역에도 환승센터가 구축된다고 국토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부권을 국토부가 별도의 보도 참고 자료로 발표도 했습니다. 교통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삶의 질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BTX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섞은 부분들은 굉장히 국토부의 노력이 보여지지 않나. 물론 원안대로 가는 부분들도 중요했겠지만 그거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게 힘드니까 나름대로의 보완책들을 많이 잘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철도망 같은 경우가 한 번에 확정돼서 계획이 진행될 때도 있지만 좀 단계적인 과정들을 거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동서축 완전한 GTX-D의 건설도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들은 이미 다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없어요. 뭐 예를 들면 BC가 기존함보다 더 좋다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10% 이내로만 증가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조금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대적인 수정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GTX-D의 원안이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진전된 결과가 있습니다만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시고 우리들의 그 요구가 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서운해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와 검단 등 수도권 서부의 교통 문제에 대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나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직장과 주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에서 직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 자체가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통 시설을 돈이 좀 들더라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민의 30%가 서울로 출근을 하는데 이들의 통근 기회비용은 서울 시민의 5배에 달한다고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제가 추산해본 바로는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4차 철도망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우리 교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